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정부가 발표한 사상 초유의 압박 강도라고 평가받는 10.15 부동산 안정 및 미래주거 혁신 대책 때문입니다. 마치 2022년 이전의 강력한 규제 시대로 시간을 되돌린 듯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 대부분이 다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삼중 족쇄에 묶였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대출의 문턱은 아찔하게 높아졌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더 이상의 투기 수요를 용납하지 않고 폭등하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과열된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걷어차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과거의 경험처럼 공급은 묶인 채 수요만 억누르다 결국 더 큰 가격 폭등의 불씨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10.15 대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충격이 닥칠 것이며 3년, 5년 뒤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미래와 희망 TV에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 사례까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대책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수요 억제와 공급 혁신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시장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충격은 단연 수요 억제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규제 지역의 전면 부활입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수원 영통장안, 용인 수지 등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12개 지역이 일제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효과는 바로 오늘 10월 16일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로 돈줄, 즉 대출이 급격하게 막힙니다.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40%로 줄어듭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자기 돈이 최소 6억은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TV가 0%, 즉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금 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팔 경우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와 동시에 한번 집을 사면 오래 보유하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셋째, 최종병기라 불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의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당근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콤팩트 시티 3곳을 새로 개발하고 도심의 낡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 지원은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는 강력한 규제의 족쇄로 묶고 실수요자와 미래 공급은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 이번 10.15 대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발표된 직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몇 달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과 급격한 냉각을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현상은 매수 심리의 급격한 위축입니다. 당장 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계획을 세웠던 많은 예비 매수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끌을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려던 1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 중 상당수가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잠정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부동산 리서치 센터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 카드를 한 번에 꺼내든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멈춤 상태에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는 당분간 극심한 거래량 감소, 즉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투자 수요가 끊기면서 자금 압박을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하며 호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의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매도자들 역시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매물이 잠기는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매매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갭 투자가 막히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 전세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일부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우리 부동산 시장은 깊은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할 것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급매물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냉각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10.15 대책은 3년, 5년 뒤에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급이라는 해묵은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과거의 학습 효과를 지적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새 집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억눌렸던 수요가 언젠가 다시 터져나오며 더 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로 들어가는 잠김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결국 시장의 유통 물량을 줄여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특정 단지의 가격만 들썩이게 하고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콤팩트시티 역시 장기적인 공급 확대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이 역시 부지 선정과 보상, 인프라 구축까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1기, 2기 신도시의 사례에서 보았듯 서울 도심으로의 출퇴근 문제, 자족 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반쪽짜리 성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반면 이번 대책이 장기적인 시장 안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의의는 크다는 것입니다. 대출과 세금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집을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투기 수요가 거친 자리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을 위한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결국 10.15 대책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정부가 약속한 공급 혁신을 얼마나 빠르고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부동산 버블과 그 붕괴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상 초월의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을 잡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0년 두 가지 강력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하나는 총량 규제라는 극단적인 대출 억제책이었습니다.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아예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지만 너무나도 파괴적이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빚을 내 투자했던 기업과 개인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곤두박질쳤고 이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자산 가치 폭락은 소비와 투자의 실종을 불렀고 일본 경제는 이후 잃어버린 20년, 아니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의 성급하고 극단적인 정책 개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세밀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가계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로 번지며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의 내용이 당시 일본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얼마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일본의 값비싼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단기적, 장기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강력한 냉각제가 될 것입니다. 거래는 줄어들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시장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명의가 될지 혹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 극약 처방이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정부가 약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정책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 미래와 희망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냉철함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하게 패닉바잉이나 패닉셀링에 나서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수준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정책은 명과 암을 가집니다. 이번 대책 역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순기능과 함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